아, 수능 준비? 니네 저기 2학기 때 저거 아니냐? 아니, 화생 아니야, 화생? 화생 해야지. 무슨 통합과학 준비를 벌써 해.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하는 거지. 니네는 통합과학 수능이니까 수능 준비를 통합과학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건 겨울방학 때면 되는 거야. 음. 아, 근데 보통은 3학년 때는 애들이 수능 준비하지 내신, 그러니까 내신은 뭐냐면, 아, 이거 뭐라, 말하기가, 그러니까 내신이 반영이 되잖아, 정시에도. 근데 뭐,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발표난 거 보니까 경희대는 한 10% 정도 반영이 되고, 서울대는 한 30% 반영되고, 그리고 뭐 40%인지 30% 반영되고, 그리고 어떤 학교는 내신이 반영되는데 다른 거 반영 안 되고 출결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어. 그 내신 성적 상관없이 출결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거든. 그래서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예전으로 얘기하자면 고3 때 내신 대비를 학원에서 하진 않아. 수능 준비를 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학원에서도 이제 너희가 3학년 되면 아마 통합과학 수능반을 만들겠지? 내신반을 만들진 않겠지. 근데 내신은 학교에서는 니네는 하겠지. 근데 그거를 대비해, 그 시험을 대비하는 반이 만들어질지 나도 모르겠어. 그건 내가 어떻게 말해줄 수가 없는 게 시간표를 내가 짜지 않아. 나는 짜져 있는 시간표를 받는 거야. 그래서 수업을 들어가라면 들어가는 것 뿐이라서 그 어떻게 내가 확실하게 말을 못 해주겠네. 어. 아니지. 보통의 경우에는 만점이 10점이다 그러면 이제 개근하면 10인 거야. 근데 출결 사항이 예를 들어서 뭐 결석이 얼마 되는데 거기서 점수가 까지는 거지. 아, 그 인정 결석 말고, 그지? 어. 세상은 넓고 학생은 많잖니? 그지? 인정 결석 말고 결석이 있을까 싶은데 실제로 인정 결석 아닌 결석이 되게 많아. 무단 결석하는 애들이 더러 있는 거지. 그치, 그건 인정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 내가 병원 갔다 와서 병원이 뭐 처방전을 낸다든지 병원 진단서를 낸다든지 해서 그거는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 말 그대로. 그런 건 아니지. 야, 그거를 대학 들어갈 때 깐다고 그러면 난리 나지. 질병 결석은 인정이기 때문에 인정 결석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결석이라 하면 무단 결석을 말하는 거지, 무단 결석. 그지? 근데 그게 아마 세부적인 거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뭐, 예를 들어 무단 결석 몇 번 이상이면 뭐 얼마 감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3학년 때는 어쨌든 대부분 애들이 내신이 들어가더라도 수능 준비를 하지. 내신 공부하겠어? 수능, 통합과학 공부하겠지, 그지? 근데 니네 통합과학 수능을 보면 니네가 1학년 때 했던 통합과학을 생각하면 안 될걸? 니네가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 녹아 들어간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너희가 1학년 때 학교에서 본 통합과학 시험을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훨씬 어렵겠지. 그게 이제 언제 나오냐면 올해 나올 겁니다. 올해 지금 너희 위에 학년, 올해 3학년 애들이 통합과학 첫 수능을 보는 애들이 아니구나. 미안하다. 니네가 첫 수능이구나. 미안해. 그러네. 둘 중에 하나인데 난이도 개 어렵거나 개 쉽거나. 응, 응. 요즘에 예비 수능 안 보던데? 그냥 모평으로 보지. 예시문항은 진작에 나왔지. 작년에 나왔어, 작년에. 예시문항은 작년에 나왔는데, 그래서 모르겠 내 입장에서 풀어가지고 모르겠는데,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쉬운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아주 막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적당했던 것 같은데, 적어도 니네가 1학년 때 본 통합과학 모의고사보단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 느낌이었어. 난이도가 좀 올라간 느낌이었어. 그래서 니네 지금 학교에서 모의고사 보면 통합과학 보지 않냐? 니네 3월 달에 통합과학 봤을 거 아니야. 그지? 모의고사, 그지? 그게 그냥 예비 수능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기조로 이제 낼 거란 얘기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내행성 다시 되돌아와서 외행성 얘기해 봅시다. 외행성. 우리 다음 주에 강의실 또 옮겨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대거 인원이 줄어가지고 이렇게 큰 강의실 필요가 없을 수 있잖아. 그치? 왜냐면 다음 주 사줄게. 왜냐면 내가 실물 카드를 안 갖고 다녀서 핸드폰에 넣어놓기 때문에, 이거 삼성페이로 하기 때문에 내가 실물 카드가 있으면 뭐 니네한테 줘서 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다음 주에 오늘 결석한 애들도 있으니까, 그래. 내가 다른 반 안 사줬거든? 중앙고반도 안 사주고 아무도 사준 애들이 없어. 물론 걔네는 인원도 좀 많긴 한데, 니네가 이렇게 인원이 줄어들 줄 몰랐고, 그지? 줄어들 줄 몰랐는데, 다음 주에 진우 오고, 성민이도 아마 오늘 못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못 오고, 그래서 걔네 2명 더 올 것 같아. 아니다, 주영이도 있구나. 3명, 오늘보다 3명이 더 오겠다. 그지? 오늘보다 3명이 더 오니까, 다음 주에 오면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도록 합시다. 내가 까먹지 않고 실물 카드를 들고 와야 되는데, 선생님 얼마 전에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실물 카드를 안 들고 다니고 있거든, 요즘에. 선생님이 신용카드를 싹 다 잊어버리고, 신분증 싹 다 잊어버리고, 지갑에 12만 원 들어있었거든? 그 지갑 어떻게 잊어먹은지 아냐? 선생님이 아침에 출근할 때, 뭐 버튼을 잘못 누르는지 트렁크가 열린 거야. 트렁크를 닫는다고 지갑을 차 위에 올려놨어. 그리고 트렁크를 닫고 그냥 타고 갔어. 지갑이 어딘가에 떨어졌는데 어딘가에 떨어졌는지 알 수 없어. 그래서 일단 경찰서에는 신고했는데,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현금이 4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거든? 뒷주머니 넣고 가다가 횡단보도 기다릴 때 약간 걸터 앉았어. 근데 지갑이 빠졌나 봐. 지금은 10만 원이지 그때 40만 원이었거든? 아직도 액수도 기억나. 43만 원이었어. 막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혼자 막 이러고 있었거든? 한 달 있다 지갑이 왔어. 지갑이 현금이 43만 원이 그대로 들어있었어. 너무 좋았거든? 근데 이번에는 안 올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누가 돈만 빼서 쓰고 지갑 버린 것 같아. 왜냐면 경찰에도 신고했기 때문에 웬만해서 분실물이 들어오면 이게 우체국이나 이런 데 거쳐서 오거든? 근데 지금 2주, 3주가 돼가는데 안 오고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신고도 안 했어. 그냥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되돌아온 거였는데 누가 이제 주워서 우체국 통에 넣은 것 같아. 근데 이번에는 경찰서 가서 신고까지 했는데도 그럼 이제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되거든? 매일 검색하고 있어. 없어. 매일 검색하는데 없어. 그래서 지금은 거의 반포기 상태야. 그지? 포기하는 게 좋아. 포기했다가 오면 완전 땡큐인 거고, 그지? 야, 만약에 내가 포기했어. 왔어. 근데 그날 커피 다 쏩니다. 진짜로. 그날 다음 주엔 아이스크림 쏘는데 내 지갑이 되돌아왔다. 음료수 하나씩 쫙 쏘겠습니다. 그지? 기쁜 마음을 쏠 수 있지, 그때는. 어? 밥은만 나도 안 먹는데. 어? 아니, 오늘은 먹었는데, 요즘. 왜냐면 웬만하면 내가 너희 수업 전에 잘 안 먹으려고 하거든? 졸려서 안 먹어. 근데 오늘은 너무 에너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먹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외행성 얘기할게. 빠르게 합시다. 빠르게. 외행성. 그리고 오늘 수업 나간 거 부분에, 자, 완자 기출픽 있잖아. 니네 뚱책하고 완자 기출픽만 있잖아. 내가 서브노트 이런 거 안 나눠줬잖아. 기말고사 대비라고. 일부러 책을 안 만들었어. 왜냐면 니네 봐서 알겠지만 화질이, 그림이 너무 깨지잖아. 조그맣게 이렇게 옮겨놨더니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거를 다음 주부터 프린트를 줄 거거든? 차라리 프린트를 주고 해서 숙제를 완자 기출픽은, 그러니까 책이 비어있는 경우가 좀 많잖아. 사실 내가 검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내가 밴드 하나 만들어서 다시 한번 만들었어. 다시 공유를 할 테니까 거기에다가 꼭 숙제한 거를 채점까지는 바라지 않아. 해서 했다라는 거를 좀 제발 찍어서 올려줘. 그래야 검사가 되지. 안 그러면 내가 수업 때 검사를 못 하잖아. 없으니까 하는 얘기야. 없으니까. 근데 그때는 이해가 되는 게 거의 시험에 임박해서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 뭐 시험이 내일 모레니까 그냥 뭐 이해했는데, 이제는 시험 초반이니까 좀 올리도록 하자, 이 말이야. 완자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뭐 프린트 숙제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완자는 꼭 숙제를 해서 찍어서 올리도록 합시다. 알겠지? 다음번에 다시 내가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외행성으로 빨리 갑시다. 외행성.
자, 외행성은 지구보다 바깥쪽에서 도는 애들이잖아. 그지? 자, 얘도 이렇게. 자, 지구가 안쪽에 예를 들어 여기 마찬가지로 고정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 다음에 여기 태양, 그지? 그 다음에 이제 화성이 바깥쪽에서 도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화성이 여기 있어, 여기. 화성이 여기 있는 거야. 자, 마찬가지 이 각이 얼마야? 지구, 태양, 지구, 화성 이어보면 이 각이 0도겠지? 아까 이 각이 0도인 곳에 있으면 위치가 뭐라고? 합. 근데 얘는 보면 외행성이기 때문에 합이 한 군데밖에 없어. 그래서 뭐 내합이나 외합이나 이런 건 없어. 그냥 합이야, 합.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거야. 자, 이 각이 몇 도야? 90도가 나오지. 그치? 이 각이 90도가 나와. 그럼 이걸 뭐라고 했어? 9. 여기도 9인데 나머지는 내행성하고 똑같다니까.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에서 태양 쪽을 남쪽이라고 하면 이쪽은 동쪽이잖아. 자, 니네 이 그림이 훨씬 쉬운 게 뭐냐면 내가 아까 동남서 그림 여기다 그렸었잖아. 요거 요렇게 이어서 요렇게 동남서라고 생각하면 쉽지. 그러면 태양이 남쪽 하늘에 떠 있을 때 얘는 동쪽으로 90도 떨어진 곳에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무슨 구? 동구야, 동구, 동구. 그럼 얘는 서구겠지. 아까 내행성과 마찬가지로 동방 또는 동구 그러면 태양에 대해서 동쪽에 있다는 뜻이고요. 특히 얘는 태양의 동쪽으로 몇 도 떨어진 곳에 있다? 90도 떨어진 곳에 있다. 하루 동안에 뜨고 지는 경로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그래서 태양이 남쪽 하늘에 떠 있을 때 화성이 동구 위치에 있으면 동쪽에서 이제 막 뜨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서구면 태양이 남쪽 하늘에 떠 있을 때 서쪽 하늘로 지고 있는 겁니다. 서구는. 맞지? 그러면 서구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화성이 여기 있잖아. 그럼 그거 그대로 여기로 투영시키면 돼. 태양이 여기 있을 때 화성이 여기 있는 셈이 되는 거야. 그럼 어쨌든 태양보다 서쪽인 셈이 되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이거 그렸던 지평선 그림을 여기다 그냥 합체시켜 놓은 거야. 근데 만약에 이 궤도상에서 화성이 여기 있다 그러면 요 그림에서는 이렇게 와서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태양에 대해서 요만큼이 이각이 되는 거야. 이각. 이제 이각이 되는 거야. 그러면 똑같아. 태양보다 동쪽에 있으면 태양이 떠서 남쪽에 왔을 때 얘가 뜨는 거니까 늦게 뜨는 거고요. 태양보다 서쪽에 있으면 먼저 뜨고 먼저 지고 태양이 나중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행성과 마찬가지로 딱 반 잘라가지고 이쪽 어딘가에 있으면 태양보다 동쪽에 있는 거고요. 이각을 따지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 어딘가에 있으면 태양보다 서쪽에 있는 거고 이각에 따라서 위치를 정하시면 표시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 위치지. 내행성과 달리 외행성이다 보니까 지구 뒤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구 화성, 지구 태양 180도입니다. 180도. 이각이 몇 도? 180도인 곳을 뭐라고 한다? 충. 그럼 내가 충을 자, 태양이 남쪽 하늘에 떠 요거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보는 거야. 잘 봐. 태양이 화성이 충의 위치에 있어. 일주운동에서 15도씩 가는 거야. 태양이 서쪽으로 질 때가 동쪽에 뜨는 거야. 즉 화성이 혹은 외행성이 충의 위치에 있잖아. 얘 언제 뜨냐면 태양이 질 때 뜨는 거야. 태양은 언제 진다고? 저녁 6시에 지는 거야. 그럼 얘는 6시간 후에 남쪽 하늘에 오게 되니까 자정에 남쪽 하늘에 오게 되고 해가 뜨기 전 새벽 6시에 지게 되는 거야. 태양 반대편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내행성과 달리 뭐야?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고. 외행성은 내행성과 달리 한밤중에 볼 수 있다는 거야. 한밤중에 관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관측이 가능하다는 거. 그지? 자, 지금 내가 이렇게 쓴 거는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진다는 걸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야. 동남서야, 동남서.
나머지는 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최대 이각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 왜? 각도가 180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한 각도 이상으로 안 커지지 않기 때문에 최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각이 180도면 충, 90도면 구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죠? 90도면 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얘도 나머지 내용은 금성이나 내행성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다 굳이 따로 더 쓰지는 않을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위치는 어떻게 일어나냐. 상대적인 위치. 자, 똑같이 보면 돼. 자, 지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 화성이 충의 위치에 있는 거야. 지구가 90도를 공전해. 여기 왔어. 그러면 화성은 90도를 공전을 못 할 거 아니야. 여기 왔어. 그제? 자, 만약에 이거를 그림을 꼭 이렇게 돌리지 않더라도 있잖아. 지구가 만약에 여기 있지. 그러면 지구에서 태양 쪽을 무조건 남쪽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쪽이 뭐야? 동쪽이잖아. 그럼 이각을 따져봐, 그러면. 이각 90도인 거잖아. 동쪽으로 90도니까 어딘 거야? 동구가 된 거야. 지구를 고정시켜 놓고 설명하자면 처음에 충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 동구가 된다고. 즉, 아까 내행성과 달리 내행성은 요 그림상에서 상대적인 위치가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갔다면 외행성은 시계 방향으로 변해가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오늘 상대적인 위치가 충이었다면 다음번에는 동구가 될 거고 다음번에는 합이 될 거고 다음번에는 서구가 될 거고 다음번에는 다시 충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도 아까 내행성과 마찬가지로 상대적 위치가 같은 위치가 될 때까지 오늘 충이었는데 다음번에 충, 오늘 동구였는데 다음번에 동구, 오늘 합이었는데 다음번에 합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뭐라고 한다? 회합 주기라고 불러요. 아까 얘기했듯이 회합 주기는 공전 주기는 아니다. 이제 지구의 공전 주기와 화성의 공전 주기를 가지고 회합 주기를 계산했죠. 참고 이거 써줄까 그냥? 니네 우리가 회합 주기를 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행성의 공전 주기를 P라고 하고 지구의 공전 주기를 E라고 하잖아. 회합 주기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내행성의 경우에는 S분의 1은 P분의 1 빼기 2분의 1이 되고 외행성은 S분의 1은 2분의 1 빼기 P분의 1 뭐 이렇게 돼. 몰라도 돼. 그냥 참고하라고. 교육과정상 안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내가 회합 주기를 언급했으니까 왜 공전 주기가 아니냐? 공전 주기를 서로 뺀 값이에요. 행성의 공전 주기와 지구의 공전 주기 서로 뺀 값이 S분의 1이니까 그걸 또 뒤집으면 회합 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굳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두시면 되고 회합 주기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이 말 자체가. 그런데 이거 용어가 뭐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써만 준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얘 위상 변화는 되게 쉬워. 외행성의 위상 변화는 무지하게 쉬워. 위상 변화와 시직경. 자, 얘 여기 표시해 볼게. 햇빛이 비치는 부분 표시하면 되잖아. 자, 예를 들어 동급은 여기잖아. 충이면 요거잖아. 합이면 요거잖아. 자, 아까 내행성에서 내가 합 얘기를 했는데 합은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모양으로 따지면 보름달 모양일 수는 있는데 아까 여기 있잖아. 합일 때 보일 수 있다라고 한 말 취소해야 돼. 왜? 합일 때 보름달로 보일 수는 있으나 볼 수 없는 이유는 이날은 태양이랑 같이 떠서 같이 지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볼 수는 없는 거야. 모양으로 따지면 보름달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볼 수는 없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 여기 서구. 자, 여기. 한번 보자. 지구에서 만약에
어디부터 할까? 충부터 할까? 충. 자, 외행성이 충의 위치에 있는 거야. 그러면 개 중에 가장 가까워요, 위치가, 거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굉장히 크게 보이겠지. 게다가 보면 바라보는 방향이 어때? 전부 태양이 비치고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보름달 모양인 거야. 자, 그러다가 상대적 위치가 뭐가 된다고 해서 동구가 된다고 그랬잖아. 자, 동구가 됐어. 봐봐. 이렇게 바라보게 될 거 아니야. 지구에서 바라보면, 그지? 마찬가지로 바라보는 부분이 대부분 다 어때? 해가 비치고 있어. 자, 충일 때보다는 지구와의 상대적 거리가 멀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크기는 좀 작아지지만 어쨌든 보름달에 가까운 모양이야. 보름달. 자, 합이야. 정확하게 합 옆이라고 치자. 아까 합은 같이 떠서 같이 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합 옆에 있잖아? 그럼 잠깐이라도 볼 수는 있거든. 해가 뭐 지거나 혹은 해가 뜨기 전에 잠깐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언제야? 해가 지고 잠깐 볼 수 있는 거다. 그지? 이각이 거의 몇 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바라보면 이렇게 바라보잖아. 제일 멀어. 지구에서 제일 멀리 있을 때라 크기는 제일 작을 거야. 그지? 그러나 합 옆이라면 모양은 보름달 모양에 가까워. 자, 더 이상 그릴 필요가 없는 게 외행성은 있잖아. 뭐 보름달 모양이니 반달 모양이니 생각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보름달에 가깝게 보여. 자, 외행성은 내행성과 달리 그 위상은 모양은 무조건 아무리 작게 잡아도 반달보다 큰 모양이야. 큰 모양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행성인데 화성인데 초승달 모양이 보인다, 금음달 모양이 보인다 이러면 틀린 거야. 무조건 반달보다 커야 돼. 그냥 거의 보름달에 가깝다라고 해도 상관없어. 모양은 거의 보름달에 가깝다. 혹은 반달보다 큰 모양으로만 보인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충일 땐 보이지. 보름달도 충이거든. 태양 반대편에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이런 상황인 거야. 예를 들어 여기 태양이 있잖아. 여기 지구가 있잖아. 그럼 화성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일직선이잖아. 살짝 지구에서 보면 얘가 올라가 있으면 보일 수 있는 거야. 그지? 올라가 있었으면 충분히 보이는 거야. 네 말대로 충인데 충의 위치에 있는데 일직선이 될 때도 있겠지. 그럼 그날은 볼 수 없는 거지. 태양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지. 그지? 그래서 반달보다 큰 모양으로만 보인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근데 이 상대적 위치 변화 있잖아. 내행성의 상대적 위치 변화랑 외행성의 상대적 위치 좀 이따 문제 풀어볼 건데 내가 장담하건대 시험에 무조건 나올 겁니다. 장담하건대. 근데 모르겠다. 니는 24문제밖에 안 돼가지고. 근데 진짜 잘 나오거든. 그 뒤에 문제가 하나 있어. 문제가 몇 번이냐면 그 뒤에 문제 중 12번 문제가 있거든. 12번 문제. 12번 문제하고 17번 문제가 그런 유형인데 12번 문제 보이니? 요거.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문제거든. 12번 문제는 별표해 두시면 됩니다. 12번 문제 진짜 잘 나오는 문제. 이거 좀 이따 내가 같이 좀 풀어줄게. 그죠? 그래서 그 12번 문제가 17번 문제랑 비슷한 문제거든. 17번, 12번이 다 비슷한 문제인데 이거야, 이거. 상대적인 위치를 찾는 문제인 겁니다. 12번과 17번 문제가 거의 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보면 돼. 그냥 그 그림 같은 그래프만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다시 앞에 내용으로 와서 자, 그래서 내행성과 외행성이 지금 겉보기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순행과 역행이라는 게 있어. 순행과 역행.
자, 순행과 역행이라는 거, 아까 맨 처음에 천구라는 거 얘기했었지. 자, 예를 들어 이 교실이 있어. 내가, 이 교실 안에 있는 내가 그냥 지구라고 치고요. 이 교실이 천구야, 우주야.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앉아있는 너희가 내 지구에서 바라본 어떤 별들인 거야, 별.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멀리서 경환이 너를 보면, 물론 너 지금 벽에 붙어 있긴 한데, 예를 들어 연서라고 해볼까? 연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저 교실 벽이 약간 스크린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연서가 벽에 보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지금 이거 있어. 분필이 있어. 자, 너희가 지구라고 생각해. 지구에서 지금 어떤 별을 보는 거야. 그 별을 보면 이 칠판이 천구의 면이야. 그럼 니네가 멀리서 보면 얘가 어디, 실제로는 여기 있지만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여? 여기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바라보는 별도 비슷하다는 거야. 자, 여기 태양이 있고요. 태양 주변을 지구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공전을 해. 여기에 별이 하나 있어. 그리고 저 바깥에 이제 천구가 있는 거야. 천구 면이 이렇게 있어. 또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데 연주시차라는 거 들어봤죠? 연주시차. 예를 들어서 연주시차 때 이 말이 나오는데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공전하고 있는 거야. 그럼 공전하고 있는 지구에서 이 별을 보면 천구상의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 맞지? 그 다음에 이 별은 움직이지 않아. 지구만 공전하고 있어. 지구가 여기 왔어. 6개월이 지나서 여기 왔습니다. 그럼 여기 와서 별을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는 동안 지구에서 보면 별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치? 매일매일 1도씩 오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이걸 연주운동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왜 요 각도를 시차라고 하고 요 각도의 절반을 연주시차라고 부른단 말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연주시차, 알고 있어요. 연주시차라는 게 어떻지? 멀리 있는 별일수록 그 연주시차가 점점점 어떻게 돼? 작아지잖아. 그러면 지구에서 오지게 먼 별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럼 너무 멀어서 연주시차가 너무 작으니까 지구가 이 별을 볼 때는 지구가 여기서 이 별을 볼 때나 여기서 이 별을 볼 때나 요 거리에 비하면 이 길이가 셀 수 없이 길기 때문에 그냥 이 별은 한 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냥 뒤에 딱 움직이지 않고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다만 그거에 비해서 매우 가까이 있는 별은 지구에서 보자면 요 별은 그대로 있고 이 별만 이렇게 움직여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럼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배경별이라고 불러. 배경별. 배경별이라고 부른다. 왜? 어? 어? 중학교 시험 때 나왔다고? 아, 나왔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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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배경별이 뭔지를 혹시 모를까봐 얘기한 거야. 순행과 역행은 그 배경별이라는 말이 필요하다고. 그럼 순행은 뭐냐? 순행은 뭐냐? 우리 지구에서 아까 행성을 관측한다 그랬잖아? 그럼 행성도 결국엔 어떻게 보여? 예를 들어 여기 화성이 이렇게 돌아. 그럼 지구에서 화성을 보면 화성도 천구 면상에 보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아까 지구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화성이라고 치면 그 행성의 상대적 위치가 변해간다 그랬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지구가 여기인데 예를 들어서 화성이 여기라고 칩시다. 그지? 화성 여기라고 칠게. 그럼 어쨌든 이제 뭐 지구에서 뭐 그림은 이렇게 그리면 좀 그런데 그냥 합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라면 사실 얘는 서구거든? 맞지? 서구인데. 아무튼 지구에서 얘를 보면 태양 쪽으로 보든 별 쪽으로 본다고 치면 여기 천구면상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맞지? 천구면상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 다음에 지구가 90도 가, 여기 갔어. 그럼 아까 서구 다음에 뭐가 돼야 돼? 충이 될 거 아니야, 여기. 그치? 지구가 여기 왔어. 화성이 여기 와서 충이 됐어, 예를 들어서. 그치? 그러면 지구에서 화성을 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공전하는 동안 화성도 공전하는데 지구에서 보면 배경별은 그대로 있고 화성이라는 행성의 위치가 점점 변해가잖아.
변해갈 때 지구에서 봤을 때 어느 방향으로 변해가냐 이거. 그래서 순행은 배경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뭐 동군이 서군이 하는 거 태양을 기준으로 이렇게 동쪽이다 서쪽이다 얘기했잖아. 순행과 역행은 별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야. 별. 내가 이거 잘못 써서 봐봐. 별을 기준으로 따지면 지구가 여기 있어. 화성이 예를 들어 여기 있다. 물론 태양으로 따지면 얘가 서구이긴 하다만 지구에서 봤을 때 배경별이 이 방향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그쪽을, 별 쪽을 남쪽으로 삼는 거야, 이번에. 좀 이따 다시 그릴게. 아무튼 그래서 배경별에 대해서 그 행성의 위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순행이라고 불러요. 서에서 동으로 옮겨가는 것을. 역행은 뭐냐? 배경별에 대해서 행성의 위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 다시 얘기하지만 순행과 역행을 따질 때는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별이 남쪽 하늘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별이 남쪽 하늘에 있을 때 그 별에 대해서 서쪽에 있냐, 동쪽에 있냐를 따지는 거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 동군이, 서군이 이런 것들은 태양에 대해서 서쪽이냐, 동쪽이냐를 따졌다면 순행과 역행을 따질 때는 별에 대해서 따지는 거야. 별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순행과 역행이 일어나는 원인에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46페이지 한번 봐보시면은 그 설명하는 그림이 하나 나와 있거든. 자, 그 그림을 한번 설명을 좀 하도록 합시다. 내가 지금 이 파트를 3번째 하는데 이 그림을 계속 실패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림만 잘 그리면 사실 되게 쉬워지는데. 자, 뭐 사실 내행성하고 외행성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일단 내행성만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행성만. 거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자, 이렇게 내행성의 공전궤도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우와, 잘 그리지 않았냐? 그래, 고맙다. 고맙다, 그지? 그럼 이제 지구가 여기서 돌고 행성이 여기서 돌아.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지웠다만 배경별은 매우 멀리 있잖아. 그럼 그 별에서는 별빛이 있지. 우리 왜 그거 있잖아. 지구의 크기 구할 때 지구하고 태양 사이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지구가 동그랗다 하더라도 지구 어디에나 햇볕이 평행하게 들어온다라고 보통 가정을 하고 배웠잖아. 똑같아. 배경별도 이 태양의 공전 궤도들에 비해서는 너무 멀기 때문에 그 배경별에서 오는 별빛은 지구나 행성이 공전 궤도상 어디에 있어도 평행하게 오고 있는 거야. 지금 거기 그림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져 있죠. 여기서 배경별빛이 지금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렇게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고 있고요. 이렇게 오고 있고요. 이렇게 오고 있고, 얘는 좀 잘 그려진 것 같아. 좀 잘 그려진 것 같아. 이게 저 멀리 배경별에서 별빛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내가 순행과 역행은 별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거기 위치를 한번 봐볼게. 현재 금성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여기였어, 여기. 1'이라고 해볼게. 그때 지구의 위치가 여기인 거야. 그치? 여기야. 그 1번 위치라고 해볼게. 그러면 지구에서 보나 금성에서 보나 별빛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지구에서 별을 보는 거야. 지구에서 별이 있는 쪽을 남쪽이라고 하면 이때 지구에서 바라본 금성은 상대적으로 별에 대해서 서쪽에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자, 동남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동쪽이고 남쪽이고 서쪽이야. 현재 지구가 지금 1번 위치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구에서 바라본 별빛은 늘 남쪽 하늘에 떠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지? 그러면 배경별이 남쪽 하늘에 떠 있는 상황일 때 지금 1과 1' 위치에 있으면 금성은 그거에 대해서 서쪽에 있는 상황이라고. 얼마만큼? 요만큼의 각도로.
그러면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자면 금성이 지금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1 프라임. 자, 요 그림에서는 여기 관측자가 이렇게 서 있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가 이각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요거하고 요거가 이각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위치에 왔어. 자, 2번 위치에 왔더니 지구가 여기일 때 금성이 여기인 거야. 그지? 2번 위치고 여기가 2'이라고. 그럼 봐봐. 금성이 많이 오고 지금 조금 왔잖아. 그지? 그러면 이때는 지구에서 바라본 별빛이 요 방향인데, 별빛 방향이 요 방향인데, 거기에 금성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자면, 지구에서 봤을 때 금성이 2' 위치면 여기 온 거예요. 정확하게 별이 있는 쪽에 금성이 있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3번 위치에 왔어요, 지구가. 자, 지구가 3번 위치에 왔더니 금성은 요쯤 온 거야, 요쯤. 그럼 봐봐. 이때도 지구 기준으로 별은 여전히 남쪽 하늘에 떠 있을 때 이때 바라본 금성은 별에 대해서 어느 쪽? 동쪽으로 조금 갔어요. 동쪽으로 조금 갔다고. 이거 3'. 이거 3'. 그지? 3'. 그러면 지구 기준으로 지구가 1번, 2번, 3번 위치까지 오는 동안 지구에서 본 금성의 위치는 1', 2', 3'으로 이렇게 변해간 거잖아. 그러니까 봐봐. 우리는 못 느껴서 그런 거야. 지구가 1번 위치에서 3번 위치까지 오는 동안 지구에서 바라본 금성의 위치는 배경별을 기준으로 이렇게 옮겨왔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면 배경별을 기준으로 지구에서 본 금성의 위치는 서쪽에서 점점 동쪽으로 갔단 말이야. 뭐 한다라고 얘기해? 순행한다라고 얘기한다고, 이때를. 순행한다고. 그럼 그거를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밑에 거기 보면 그림 그려져 있지?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 4번 위치를 봐봐. 4번 위치가 되면 다시 지구하고 금성의 위치가 일직선이 돼. 그럼 일직선이 된다는 건 뭐야? 지구에서 봤을 때 별이 있는 쪽에 금성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그림에서 어디에 그려? 다시 여기로 온 거잖아. 4' 위치 다시 일로 온 거잖아. 그러면 요렇게 지구에서 봤을 때 금성이 이렇게 갔다가 지구가 3번에서 4번으로 가는 동안 얘가 이렇게 온 거야. 거꾸로 온 거지. 이렇게 거꾸로 온 거지. 그러면 별에 대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고 있는 중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온 거야, 지금. 그치?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구도 돌고 금성도 도는데 어쨌든 지구에서 본 금성의 위치가 별에 대해서 여러 날 동안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가면 그거를 순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순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지구에서 측정한 금성의 위치가 별에 대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옮겨오고 있으면 역행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역행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 뭘 보통 물어보냐? 그럼 우리 아까 얘기했던 상대적 위치로 어디 부근에서 역행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지금 봐봐. 3번에서 4번 위치로 올 때 방향이 바뀌어서 오는 거잖아. 뭐니 이거 지금? 지구, 금성, 태양이니까 뭐야? 내합이지? 자, 내행성들은 상대적인 위치로 내합 근처일 때 뭘 한다? 역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요 그림이 어려우면 요것만 기억해도 돼. 내합 근처에서 역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합 근처에서. 내합 근처에서. 그럼 순행은 이 그림으로 따지면 외합 부근에서 순행하는 겁니다. 내행성은 상대적 위치가 외합 근처일 때는 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다 지금 표시했는데 순행을 했다가 역행을 하려면 방향이 바뀌어야 되잖아.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U라고 불러요. U라고 부릅니다. 어디 부근에서 U가 될까? 지금 여기서 여기 갈 때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근처에서 바뀌잖아. 그럼 요 근처를 기준으로 보자면 어떻게 돼? 최대위가 근처에서 U. 왜냐하면 역행이 또 이렇게 되거든. 역행으로 가다가 또 순행으로 이렇게 바뀌거든. 그래서 우리가 행성을 관측하게 되면 여러 날 동안 관측하게 되면 그거를 밤하늘에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치면 뭐 특정 기간 동안에는 서에서 동으로 갔다가 특정 기간에는 동에서 서로 갔다가
특정 기간에 또 다시 서해수동으로 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거든. 그래서 방향이 바뀌는 지점은 다 U라고 불러. 내행성은 어디 근처에서? 최대 이각 부근에서가 U가 된다. 최대 이각 부근에서가 U가 돼요. 그리고 이거보다도 요거만 일단 기억하면 돼. 이게 더 중요해. 상대적 위치를 어디 근처에서 역행을 하느냐, 어디 근처일 때 순행하느냐 중요하고요. 외행성은 이게 내행성일 때는 외합 부근에서는 순행한다라고 얘기하고 내합 부근에서는 역행한다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외행성. 특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어디 근처에서 역행하느냐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 그래서 내행성은 내합 부근에서 역행한다라는 걸 일단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외행성은 어디 근처냐면 충 근처야, 충. 옆에 있는 그림 잘 보시면 선생님이 아까 이거 설명해 줬던 대로 따져보시면 충 근처에서, 충 부근에서 뭐 한다? 역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는 합이 하나밖에 없지? 합 근처에서는 순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요거만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따졌던 상대적 위치는 태양에 대해서 동쪽이냐 서쪽이냐를 따진다면 순행과 역행은 배경별이라는 거에 대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느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순행과 역행을 반복을 하더라. 순행과 역행을 반복을 하더라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막 그런 것도 했어. 적경적이라는 걸 배웠거든. 지금은 안 배우지만. 그래서 역행할 때 적경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전형적으로 나오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어디 근처, 상대적 위치로 어디 근처일 때 역행을 하고 순행을 하는지만 기억해두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12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12번 문제. 12번 문제 봐볼게. 이것도 사실은 니네 뭐 중간고사도 봐서 알겠지만 자료 해석이야. 다 결국 중간고사,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자료 해석을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거든. 그래서 내가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보거나 아니면 내가 문제를 안 풀어봐도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상관이 없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인 거거든. 지금 보면은 행성이 뜨는 시각을 나타낸 어느 해의 역서라는 게 뭐야? 옛날 조선시대 때 역서라고 하잖아.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 책이야. 천문학 책에 이게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림에서 어두운 부분은 밤을 나타낸다. 밤을. 밤을 나타낸다 이거야. 이게 그림을 잘 그려야 되거든. 그림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금 달이 써 있는 거, 달. 참고로 요거 혹시 모를까봐 얘기할게요. 여기는 11월 1일을 말하는 거, 여기는 11월 31일을 말하는 겁니다. 11월 초가 말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때는 뭐 음력이 써 있긴 한데 음력은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옆에는 뭐가 써 있냐면 시간이 써 있거든. 근데 이것도 문제에 따라서 시간을 잘 봐야 돼. 맨 아래쪽에 뭐라고 돼? 여기 16시, 18시, 20시, 2시, 4시, 6시, 8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거기 보면 그림에서 어두운 부분은 밤이라고 했잖아. 이게 밤이 뭐야? 밤. 해가 지고 뜰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밤이라고 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럼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월별로 쭉 나뉘어져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돼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대략 뭐 이렇게 돼 있어, 그지? 대략적으로 할게. 그럼 봐라. 니네 시간을 보면 요 지금 가운데 영역이 밤이란 말이야.
그럼 니네 봐봐. 위에 있는 선은 뭐를 의미할까? 해가 뜨는 시간일까? 지는 시각일까? 시각을 봐봐. 해가 뜨는 시간인 거야. 우리가 해가 뜨는 걸 뭐라 그래? 일출이라고 하잖아. 요 위에서는 일출 시각을 말하는 거야. 일출 시각. 그 다음에 아래서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해가 지는 시간이겠지? 일몰 시각이라고 하거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러니까, 야, 이 그림에는 해가 뜨는 시간과 지는 시각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선들은 그 행성의 뜨는 시간만 표시해 놓은 거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목성을 보면은, 자, 목성을 보면,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되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자, 잘 봐봐. 예. 이 파란색 선은 목성에 뜨는 시각인 거야. 그러면 여기를 봐봐,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뭘 의미할까? 그러니까 7월 중순경이 되잖아. 7월 중순경에는 목성이 뜨는 시간하고 해가 지는 시각이 같다는 뜻이거든. 그럼 이 얘기는 뭐지? 해가 질 때 뜬다는 얘기잖아.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동남서 그림. 서쪽으로 분명히 태양이 질 거야. 그때 목성이 뜬다는 얘기잖아. 상대적 위치가 뭐지? 그렇지. 요때는 목성의 위치가 어디란 얘기야? 충이란 얘기인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좀 하나만 더. 자, 그 금성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돼 있어. 자, 봐봐. 여기서 요 분홍색 선은 금성에 뜨는 시각이잖아. 그럼 잘 봐. 여기 봐봐, 여기. 여기는 뭐지? 요때 5월 말이잖아. 5월 말에는 금성이 뜨는 시각과 해가 뜨는 시각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금성의 상대적 위치는 뭐다? 합이야, 합. 이각이 0도란 말이야. 그러면 합이야. 요때는 금성의 위치가 합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내행성이니까 이게 외합이냐 내합이냐를 찾아야 되거든. 그거는 뭘 보면 되냐면 그 전후를 비교하는 거야. 자, 봐봐. 얘를 기준으로 연두색 어디 갔어? 얘를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를 보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특히 요때는 어때? 태양보다 금성이 먼저 뜬다는 거야? 나중에 뜬다는 거야? 먼저 뜨는 거야. 맞지? 그럼 어디에? 태양에 대해서 어느 쪽에 있을 때 먼저 뜬다고 그랬어? 태양에 대해서 서쪽. 맞지? 그러면 이때 봐봐. 태양에 비해서 뜨는 시간이 가장 많이 차이 날 때가 뭐겠냐? 서방 최대이각인 거야. 그러니까 합은 합인데 이걸 기준으로는 태양보다 서쪽에 있는 상황이잖아. 서방이란 말이야, 서방. 그럼 여기는 서방 최대이각에 있는 거겠지? 그럼 서방 최대이각 다음에 뭐가 돼? 그러니까 무슨 합이 되냐고. 서방 최대이각 다음에 무슨 합이 돼? 외합이지? 얘가 외합이라는 걸 그렇게 찾는 거야. 태양보다 일찍 뜨냐 늦게 뜨냐를 가지고 태양보다 서쪽에 있냐 동쪽에 있냐를 판단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상대적 위치가 변해가는 순서 있었지? 그거 가지고 구분하는 거야. 목성과 같은 외행성은 별로 어려울 게 없는 게 합도 하나요, 충도 하나잖아. 그런데 특히 내행성은 합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특히 이거 잘 봐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거든. 그래서 내행성은 그 합이 외합인지 내합인지는 양쪽을 비교해 보면 돼. 여기 태양보다 먼저 뜨네? 태양보다 서쪽이었네? 그럼 니네 서방 최대이각을 떠올리면 돼. 그럼 서방 최대이각 다음에는 어떤 합이냐? 외합이더라. 떠올리면 된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럼 이제 이쪽에는 태양이 동쪽으로 가는 상황이 되겠지. 태양보다 동쪽으로 가는 상황인 거야. 그지? 그러면 나머지 옆에 화성 조그맣게 서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이렇게. 여기 뭐겠어? 합인 거야. 그지? 태양하고 화성이 뜨는 시간이 같다는 얘기니까. 근데 화성은 외행성이니까 내합이 없겠지? 그냥 합인 거고요. 합이니까 그럼 여기는 뭐야? 태양보다 일찍 뜬다는 얘기거든.
태양이 어느 쪽으로 왔다는 얘기야? 서쪽으로 갔다는 얘기지. 서방이란 얘기지. 이제 합 다음에 서방 되는 거. 이제 이렇게만 파악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아마 완자 기출필기 보시면요. 달의 운동 전까지 행성의 겉보기 운동 부분이 있을 거야. 그거 좀 숙제를 좀 해봅시다. 몇 문제 안 될 겁니다. 아마 한 20여 문제 정도밖에 안 됐던 걸 기억하거든. 그거는 좀 해오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걸 다 하면 이 품책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오케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잠깐만. 이제 이거 좀 끄고.